소송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나 민사소송 해봤다. 직접.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해본 적이 있다. 좋아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나 경찰서나 검찰 가서 조사받아 본 적이 있다. 조사받아 본 수도 있으세요? 민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유류분 강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용어는 기본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마지막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뭐냐면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PPT 자료를 갖고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법률 강의라는 게 들으면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을 뭐 살다가 재판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겪고 지나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뭐 기소 독점주의니 기소 편의주의니 그런 것들 요즘은 하도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신문기사들한테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기사를 볼 때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간단히 이런 게 무슨 용어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강의드릴 상속재산 관련돼서 요즘 어떤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안타깝긴 한데 오빠분이 재산을 다 가져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선 재산 분쟁이 없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여담으로 이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맞춤형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좀 재산 오빠분이 가져가신 분도 없고 차들 재산도 없는데 유리분 아시면 뭐 하세요? 그냥 그쵸? 불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유류분도 관련돼서 다 소송을 하게 되면요. 소송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보존처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존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송을 할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자는 거예요. 심플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소송을 하는데 6개월 걸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다 이 재산을 어디 빼돌리고 처분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따 보더라도 큰오빠한테 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더라도요. 큰오빠한테 이렇게 내가 받을 유류분을 못 받았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큰오빠가 이 재산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아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형사적으로 이렇게 내가 재산인데 딴 데 판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어렵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재산을 묶어두는 거죠. 당연히 이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기 회사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채권관계 있을 때 근데 상대방 쪽에 돈이 안 갚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재산을 먼저 잡아두는 거예요. 백날 재판해갖고 판결문 받아가면 뭐 하겠어요? 이미 재산이 하나 없으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런 걸 해요.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한테 상담이 오시면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실 저희는 여쭤봐요. 왜 그러냐면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판결 뭐 1년, 2년 해갖고 변호사한테 잔뜩 비용 줘갖고 뭘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아무런 재산이 없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요. 묶어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어요. 그쵸? 뭐 등기부등본 보시면 이렇게 가압류 잡혀있는 등기부등본, 가처분 잡혀있는 등기부등본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럼 뭐냐? 가압류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돈. 금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금전을 상대방한테 받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는 걸 가압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금전, 돈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이 안 갚는다? 소송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찾아가지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없으면 어디 잡을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뭐 보증금에 잡으면 되고요. 상대방이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은행 통장에 잡으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 어디다 잡으면 돼요? 회사에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한테 급여나 퇴직금 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고요. 가처분은 뭐냐면 그 외에 나머지 재산들을 묶어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내가 부동산을 쉽게 팔았는데 너무 싸게 팔았어요. 사기를 당했어. 사기.
그럼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을 돌려받는다고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이에 이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 배상보다 부동산을 가져오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가처분이라는 걸 해놓는 거예요. 용어는 부동산을 처분해주지 마세요라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런 게. 그걸 잡아두면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쯤 오시면 등기부등본 한 번쯤은 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그럼 뭐 갑군이, 을군이,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가압류니, 가처분이 이런 거 많지만요. 또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한번 잡혔다가 부기등기라고 해갖고 근저당권자가 바뀌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많이 해보신 게 뭐냐면 아파트나 뭐 상가나 오피스 같은 걸 매수하실 때요. 신탁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거 근데 함부로 그러니까 사시거나요. 임대 들어가실 때는 한번 꼭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단 신탁사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해갖고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요. 그건 약간 시행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행사가 자금이 쪼달려갖고 돈을 빨리 회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물건에 임대차를 잘못 들어가시면 뭐가 문제될까요? 응? 그렇죠.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탁되어 있는 물건에 임대차 계약을 놓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사를 넣게 돼 있어요. 신탁사. 근데 이런 시행사나 위탁사들이 크게 돈이 급하니까 그 보증금을 자기네들이 받았다 쓰는 거예요. 먼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 끄고 뭐 은행 대출이자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그 보증금을 딱 보다가 문제가 돼서 그럼 나중에 공매가 돼갖고 물건이 넘어가요. 다른 소유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임차인한테 와갖고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그럼 그게 상가들도 많고요. 실제 되게 그런 상가들은 꽤 많아요.